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이노베이션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7만 3,500원에 10%입니다.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아, 그런데 이거 18만 원에 네. 사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손절 조금 하고 단가 낮춘 게 17만 3,500원. 단가를 낮출 이유는 없었는데 뭐 손절은 뭐 안 하셔도 됐는데 일단 뭐 하셨다고 하니 뭐 잘했습니다. 뭐 일단 제가 늘 말하지만 손절이든 뭐든 간에 하기 전에 좀 전화 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하고 나면 전화하기 이미 너무 힘듭니다. 물이 엎질러 졌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게 내려왔다고 힘들 이유가 뭐가 있나인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가봅시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가볼게요. 얘가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볼게요.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뭐가 힘들죠? 내려왔어요, 주가가. 그럼 내 계좌에 손실률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손실률이 찍혀 있는 걸 보면서 힘든가요? 무엇이 힘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손실률이 찍혀 있는 게 힘든 건가요, 혹시? 그 손실률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요? 어때요? 조금 신경이 좀 그러니까. 많이 써있죠. 그러니까 왜 신경이 쓰일까요? 주가 내려갔는데 왜 신경이 쓰일까요? 뭐 때문에 신경이 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주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시청자님이 오늘 손절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겁니다. 손절 안 했으면 손실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팔면 이 정도의 손실이 날 겁니다라고 예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팔면 이 정도의 손실이 날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제 옆에 와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10층 옥상 꼭대기 올라와 있는데 문현진님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마 사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크게 다치고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뛰어내릴 생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내한테 왜 하지? 난 상관없는데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뛰어내리면 다치고 큰일 난데 아이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온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건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막 밖에 나가서 차도에 뛰어드시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무서우세요? 우리가 차도에 뛰어들면 다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 다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안 뛰어들 거잖아요, 그죠? 안 뛰어들 거니까 내가 지금 차에 치는 걸 무서워해야 됩니까? 안 뛰어들 건데 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이라는 게 내가 팔 게 아닌데 왜 손실이 나는 게 무섭지라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혼자만의 망상과 혼자만의 두려움과 그래 손실이 날 수 있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들을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손실이 발생이 돼버린 거죠. 차도에 뛰어들면 다칩니다. 하다 보니까 아이고 뛰어들면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뛰어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하시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손실 났을 때 우리가 손절하려고 주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익 났을 때 하려고 하는 거고 못해도 본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생각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추가 매수 또는 홀딩을 해서 팔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그 겁에 질려서 망상에 질려가지고 손절까지 눌러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식은 마인드 싸움이에요. 저는 네. 이거를 단가를 조금 낮춰서 네. 원래 15%였는데 5%를 네. 손절을 했거든요. 네. 그 손절을 한 것만큼 내려가면은 더 손절을 사서 할 의미가 없었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손절을 하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손실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매수를 잘하는 게 1번이고 잘못했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 매수라는 단계를 잘 이용하는 게 2번이고 안 되면은 올라갈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려갈 기업이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올라갈 기업이면 손절 안 하는 게 맞는데 SK 이노베이션 충분히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빠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여기 10만 원대 자리를 잡고 이제 15만 원 내지 17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굳이 손절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실 난 걸 시청자님 어디서 메꾸시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우실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SK하이닉스를 잘 어루만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님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그 계획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손절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고 스스로의 마음이 지지 마라, 그렇죠. 스스로의 계획에 빠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에 종목이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상승세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오다가 뒤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4만 원에 가깝게 하는 것이 맞았지 뭐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는데 지쳤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해버린 거지 원래는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스톱으로 올라간다면 14, 5만 원대까지 올라갈 텐데 이미 손절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비중 줄이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다음번에 10만 원 지지가 되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이거를 내가 지금 5% 정도 비중 줄였는데 다시 늘릴까요? 10만 원 됐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10만 원 자리 잡을지 또는 그 이하가 될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되 이제는 손절을 하지 마세요. 이건 손절할 종목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손절을 했다면 앞으로 평생 부끄러운 종목이 될 겁니다. 종목은 이건 손절할 종목 아니니까 그냥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14, 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기서 비중을 줄일지는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떨어진다면 10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할지를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이거는 손실 안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렇게 잘 대응을 하시면 10만 원 되겠습니다. 초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죠. 10만 원 왔을 때 전화를 주세요. 저도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